네, 5시가 돼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고요. 제 목소리랑 화면들 다 문제없이 보이고 들리시나요? 네, 문제 없다고 알고. 자, 그러면은 수업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이해 원 해가지고 자소서의 형태를 보고, 자기주도 학습을 좀 더 중심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평가자들은 어떤 항목들을 이제,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중점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써 내려갈 때 어떤 것들에서부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책에서부터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는가 그런 사례들을 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써 내려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영상 그 강의하고 나서 이 강의들은 지금 다 녹화를 해서 영상을 다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고, 주소들은 지금 원장님들한테 제가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원장님들한테 그 주소 받아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자기소개서를 쓰며 드는 생각,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기소개서 그 항목들 다 보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다 보면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중3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어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정리해 보라는 거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을 A4 용지 하나에다 정리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난 뭐 하고 살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가슴 아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사실 모두가 다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내가 한 활동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 정리하다 보면 그 생각들이 더 강하게 들 거예요. 대부분 쓸 수 없는 참 소소한 소재다. 되게 작은 거 가지고 한번 글 한번 써봤고, 어떤 작은 활동 해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작은 것들을 잘 엮고 모으면 돼요. 모으면은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들을 정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학교 이외의 활동도 작성해도 돼요. 지금 작성 금지 항목에 보면 뭐 대회명,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재원에서 했다, 아니면 어디 대회 나가서 했다, 아니면은 뭐 대회에서 입상했다, 뭐 아니면은 뭐 학원에서 했다, 이런 말은 쓸 수 없어요. 하지만 학원에서 했던 활동이나 뭐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학원 같은데 우리 지금 캠퍼스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 보면 사실 수업하다 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되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주제 많이 하잖아요. 저번에는 뭐 아이들 수업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 빅뱅 이론 이런 것도 수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빅뱅 이론과 관련돼서 짧은 에세이를 썼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그 소재가 과연 작은 소재인가? 그 내용은 우린 작아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조사해서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과연 그게 작은 소재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도 다 모아야 돼요. 즉, 내가 중학교 3년, 지금 3년 이제 다 돼가는 삶을 사셨을 건데, 3년 동안 해왔던 모든 활동들이 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봐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활동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뭐 쉽게 얘기하면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려는 게 사실 크게 스토리를 보면 이런 거죠. 뭐, 책을 보다 보니, 뭐, 쉬운 책일 수도 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다 보니, 그 중에서 뭐, 달리기 하는 사회가 있더라.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한국 사회 경쟁 체제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동아리, 내가 했던 중학교 2학년, 중3 때 했던 어떤 동아리에서 한국 사회 경쟁 시스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자료들을 정리를 해봤고 그거를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달리기 하는 사회랑 연계해서 재해석해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사실은 동아리 활동했다라는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읽었다라는 북소록에 있는 내용 하나 그 작은 내용들 하나하나들을 연결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로 충분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해보는 작업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제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평가자들이 보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교과 관련 동아리나 아니면은 참고보고서 같은 것들 썼던 뭐 대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런 활동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학생부 이렇게 뒤져보다 보면 일단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내가 해봤던 그 활동들을 한번 정리해 보길 바래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고 이게 정리해 보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냐면 기억이 안 나요. 2학년 때 동아리에서 토론을 한 5개를 한 것 같은데 주제가 주제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막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학생부에 이제 읽는 글들 이런 것들 읽다 보면 내가 이런 것도 했네? 라는 것들을 또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라.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보면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과목별로 선생님들 이제 글 써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꼭 뭐였지? 그런 것들 이제 찾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난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그냥 써줬다. 그럼 그냥 그거는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학교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 중에 뭐 토론했다거나 아니면 책 읽은 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독서 활동에 보면은 읽었던 책들 이런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정리하는 작업에서 시작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어, 뭐였지? 어, 이게 그 면접관 입학 담당관? 즉, 우리 면접을 보는 면접관도, 우리도 안 뽑힐까 이게 두렵듯이 면접관도 잘못 뽑을까 봐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학생 하나 잘못 뽑으면 3년간 학교가 시끄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들도 내가 애를 잘못 뽑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면접을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좀 확신을 줘야 돼요. 내가 뽑을 가치가 있다. 내가 너희 학교에 들어가서 충분히 많은 것을 해나갈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나 면접이라는 공간은 사실 자기 자랑하는 공간이에요. 난 굉장히 뛰어나. 난 되게 대단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좀 약점을 쓰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한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실제 이렇게 아이들 평가를 할 때 학교에서 그런 글들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성적이 좀 안 좋았는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성적을 향상시켜 나갔다.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성장시켜 나갔다. 이런 것들을 쓰는 친구가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평가자가 하루에 한 50편 이상의 서류를 평가하고 문항을 출제하는데 50편 중에 한 48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잘 나온 애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두 명의 친구가 나는 이런 부분이 약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썼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평가자라면 그 두 명이 어떻게 볼까요?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쓰지 마고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는 사실 음, 자기 자랑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뛰어나다, 나는 대단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그 저녁에 샤워실에 가서 그 샤워를 하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잘생겨 보이지 않느냐. 그런
그런 느낌으로 자소서를 작성을 하면 된다. 만약에, 난 소심해서 그런 마음으로,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울을 보면서 매일 자기 암시를 거세요. 난 뛰어나다. 난 태어날 때부터 완벽했고, 지금까지 계속 완벽해왔다. 왜냐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고, 그런 자신감으로 면접을 봐야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 자기소개서를 직접 써야 하는 이유. 이게 이 갑갑한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고 싶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쓴 글들을 최대한 참고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들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직접 내가 써야 하는 이유는 일단 자소서가 나에 대한 글이잖아요. 나를 소개하는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사실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를 점검하고 나를 정리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타인에게 맡기는 순간 그 글은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될 거고 그 새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 학생부랑 안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면접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도 유사도 검증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자소서를 제출하는 학교의 데이터가 그 경기도 전산원인가 이쪽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자소서를 제출을 하면 이 자소서가 그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랑 검증을 거치는데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북일고에 있을 때, 어, 실제 여기 좀 크게 나왔던 사례들도 있었어요. 보통은 이게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돌리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책 제목 되게 긴 거 있잖아요. 그 긴 책 제목을 또 재수없게 똑같은 순서로 다섯 개, 여섯 개가 나와도 실제 유사도 검색 시스템 돌리면은 결과값이 몇 프로 안 나와요. 굉장히 미미하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예전에 북일고 했을 때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돌렸더니 한 50% 가까이 유사도가 뜨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자료를 이렇게 실제 그 학생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창이 이렇게 두 개가 뜨거든요. 두 개가 떠서 올해 이제 지원한 학생, 그 다음에 지금 유사도가 높게 나온 학생, 여기 지금 같이 나와요. 혹시 지금 마이크 켜지신 분 있으면 마이크 꺼주세요. 지금 다른 소리들이 조금 섞이는 것 같아서 꺼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올해랑 유사도가 나오는데, 올해 이제 지원한 게 이제 북일고에 지원한 학생이었죠. 그 북일고에 지원한 학생이랑 이제 저쪽 타 지역에 있는 학생이 50%가 가까이 이런 값들이 나왔는데,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됐는데, 북일고에 썼던 친구 인성 부분들 작성한 거랑 타 학교에 있는 학생의 인성 부분 작성한 거랑 이쪽에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서 나오거든요. 이게 98%가 99%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클릭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동일한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활동인데, 이 친구는 어떤 활동을 했고, 그래서 내가 뭘 배우고 느꼈어요. 이렇게 썼고요. 이 친구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느꼈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느꼈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어요. 근데 느낀 점이랑 활동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래서 전체 50%가 나와서 제가 이제 요 해당 학교 그 입학 담당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어요. 지금 수험번호 뜬 거 보니까 그 학교에 전년도 지원자 같은데 그 학생 인적사항 좀 확인해 달라고. 지금 우리 학교 지원자랑 유서도 검사 값이 너무 높게 나와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같은 중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중학교 선후배였는데 아마 그냥 제 추정으로는 해당 학교 애가 자기 후배한테 자소서를 좀 보여줬던 것 같고, 그 자소서에서 있었던 인성 내용을 이 학생이 조금 베낀 게 아닐까. 그런데 그냥 베끼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활동을 조금 쪼개가지고 썼는데 글 내용이 너무도 유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50% 가까이 나왔고, 이 학생은 지금 실제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학생은 합격하면 안 돼요. 이 학생이 합격하게 되면 감점을 당했음에도 합격하게 되면
잘못하면 입시 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학교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거를 읽어보고 그걸 기반으로 고민하는 건 상관없어요. 고민해서 내가 쓰는 건 유사도 검사에 그렇게 걸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남이 쓴 글을 어느 정도 참조해서 쓰면 그거 확실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그렇게 남의 거를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타인의 자소서를 따라 쓰면 무조건 탈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 외부 기관들 중에 그 유사도 검색 검증을 해준다라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데이터는 지금 국가에서 모은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외부의 어떤 기관이랑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연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실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평가할 때 쓰는 결과랑은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뭐 유사도 검사한다는 거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도리어 내 자소서만 다른 쪽에 공개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꼭 작성해야 하는 부분. 첫 번째,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의 이해,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요. 요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학교의 인재상, 그 다음에 동아리 이름 한두 개,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 이름 한두 개,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내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이름 한두 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이 학교에서, 그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겠죠.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학교 수업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학 후 이 학교를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발전 가능성 설명해야 되는데, 이 발전 가능성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해 나갈 수 있다. 그게,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나와 있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잘 썼다고 착각하는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아이들 실제 이제 자소서 이제 평가하다 보면 내신 학습법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영어 공부는 제가 떻게 하고요. 수학은 어떻게 하고요. 막 그렇게 써요. 그래서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영어 단어를 외우고요.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수학 문제를 풀고요. 그러다가 안 풀리면은 주말로 그 문제들은 빼놓고 주말에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인강들을 듣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내신 학습법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저런 거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조금 더 가면 네이밍을 해요. 그래서 뭐 플래너 학습법, 그래서 내가 플래너를 짜서 해요. 뭐 아니면 포스트잇 학습법.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들은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요. 제가 맨 마지막으로 있었던 경기 외고에서 맨 마지막으로 봤던 학습법이 엉덩이 학습법이었어요. 그래서 긴 시간 앉아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 학습법 이름이 이제 엉덩이 학습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학습법을 쓴 친구랑 제가 동아리에서 뭐 아까 전에 책을 읽으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이제 경쟁 체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뭐였지? 모형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갈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의 개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친구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발생시키겠죠. 그랬을 때 내신 학습법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질문 받기도 어렵고 이거는 이것들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아니다. 그래서 우수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을 뭉개고 자기를 높이지 마라. 뭐, 한 예를 들어 보면, 제 주변 학생들은 배운 것을 그저 암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면, 자, 여기 평가에서 학생 주변의 친구들에 대해서 평가자는 관심이 없어요. 주변 학생들이 배운 것을 그저 암기하던 말던 평가자는 관심이 없어요. 이 글은 사실 의미 없는 글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왜 친구를 뒷다고 그래요? 그쵸?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했고, 어떤 고민들을 했고, 어떤 것들을 해 나갔어요. 그런 것들을 써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내 자랑하는 공간이잖아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잘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중학교 입학 후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하지만 난 어떻게, 아까 전에 이 말씀 드렸죠. 장점 말하기도 부족한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될 만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뛰어났고, 지금까지 계속 뛰어나왔다. 그렇게 난 못 쓸 것 같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한테 암시를 거세요. 암시를 거시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절대 겸손해지지 마라. 겸손하지 마라. 난 뛰어나니까. 어, 착해 보여야 되는 이유 없어요. 저도서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흔하고 얕은 학습 경험은 매력이 없다. 뭐 쉽게 얘기하면 수행평가를 진행하며 학교에서 했던 수행평가 내용만 작성을 한 것들, 수행평가를 하면서 내가 어떤 고민을 해서 더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깊이 있게 해 나갔다. 이런 내용이면 의미가 분명히 발생해요. 그런데 아이들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수행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런 것들, 그 평가자들 되게 지겨워하는 거, 뭐 그 반티 이제 논쟁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나갔는지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뭔가 우수성을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다 수행평가나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그 활동만 했어요. 하지만 사실 과거에 했어야 되죠. 그걸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수행평가 자료들을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갔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안 했잖아요.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두 다 안 했어요. 여기서 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거를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해서 그 내용들을 넣어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학 이념을 직접 인용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뭐 권학 이념이나 뭐 인재상에 대해서 인재상 뭐 인성, 자율성, 창의성 해가지고 그 옆에 막 풀어서 쓴 거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막 설명하면서 나는 거기에 맞아요. 이렇게 한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붙이는 글들을 쓰는데 자, 일단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 중에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써줘봤자 사실은 평가자가 보고 싶은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되게 고마워요. 우리 학교를 참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우리 학교에 선발해야 되는 이유는 없구나가 돼요. 1500자 긴 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에 학교 칭찬 너무 많이 안 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합격권 자기소개서,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요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처음 이제 독서 경험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학생은 경제학자가 꿈인 친구예요. 경제학자가 꿈인데 어떤 특정한 그런 경험